네, 8주자 3차 시도 역시 앞 시간과 이어서 가업지시서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내용과 함께 기타로 들어가야 되는 그 내역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수량을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나오면은 저희는 견적서를 작성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런 의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 노무업인데요. 일단 총괄기획에서 행사 총괄기획자, 저희 대행사의 책임 PM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획실무에서 행사 기획실무자 3개월 동안 서포터를 하는 이제 뭐 PM 있으면 PA라고 할게요. PA에 이제 인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요원은 행사 안내 및 지원해서 20명 이틀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을 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지원 인력은 이제 안전 청소 주차 등 10명 이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20명 되어 있고 보안 요원도 이제 15명 이제 이틀 해서 30명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담위원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65명의 이틀에서 130명, 전공 멘토가는 80명 이틀에서 1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인 1 단가만 알게 되면은 계산은 금방 나오겠죠. 그 외에 이제 항목만 보겠습니다. 현황판은 1개, 그리고 전시장 안내해서 이제 현수막인 것 같아요. 주제가 하면 이제 실내 천정에 대한 현수막이 이제 4개. 이건 뭐냐면 그 행잉 이제 배너라고 해서 전시장 천장을 보면은 이제 캐도크처럼 뭐 이제 그렇게 약간 그 노출된 이제 뭐 그 철골 구조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달아서 떨어뜨리는 현수막인데 뭐 여기는 이제 무슨 간, 여기는 무슨 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시야가 안 가리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4개 달아라 라는 내용이고, 야외 현수막의 백스코 전면 외벽에 큰 거 이제 1개 달고, 이제 그 캐노피에서 이제 가로형 현수막 같은 거, 그거 이제 3개 달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인보드 20개, 네임택 800개, 그리고 안내판 뭐 30개. 이렇게 이제 그 출력물들은 이렇게 수량을 최소로 잡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비도 이제 총 600명에 대한 이제 뭐 식건이든 뭐 식비를 이제 준비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백스코의 시설 사용료죠. 냉방비, 전기료, 그리고 기타 비용, 급배수, 주차권 나와 있는데, 대관비는 아마 저희 예산이 아닌 별도 이제 그 발주처 예산으로 직접 대관을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초대장, 카탈로그, 포스터, 리플렛, 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설문지도 옆에 나와 있는 수량만큼 제작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 기타로 이제 뭐 음용수해서 식수 운반 차량 1톤 차량 인력 뭐 4명 뭐 해서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순수라고 이제 수돗물을 이제 페트에 담아서 생수처럼 먹을 수 있는 거를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그 차량 그 운반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옮길 수 있는 인력,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시장이랑 사무국에 있는 정수기도 10대를 설치를 해야 라고 되어 있고, 소화기도 이제 휴대용 분말 소화기인데 20개가 행사장에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백스코에 자체적으로 소화기가 있는데 뭐 그거 외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맞춰라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텝복,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운영요원용 이제 조끼를 이제 100벌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왜냐면 뭐 사이즈까지 알면서 뭐 티셔츠 형태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좀 큰 이제 조끼로 가자, 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제 일식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식이라는 단위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한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식이 필요하고, 사전 설명에 들어가는 것들도 이제 한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본부 이제 뭐 설치를 하는 것도 이틀 동안 해야 되고, 아니네요. 밑에 보면 또 시설 임차비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제1전시장 2홀 이제 임차비 3일 또 저희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컨벤션홀 10개실도 저희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 표의 내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표의 내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업 내용 완수를 위해 노무 경비는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다 견적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해주니까 저희는 되게 편하긴 한데, 이렇게 계산을 넣었을 때는 사실 저희 기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퍼센테이지의 금액들은 많이 이제 상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대행사로 선정이 되고 보고서의 제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과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대행사가 되고 나서 계약 체결 이후 7일 내에 이제 행사 착수 보고를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 착수 보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선정된 대행사고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그 발주처에 이제 그 행사와 관련된 윗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발표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이제 발주처 담당자가 이거는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관하고 정식적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사 개최 계획 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 행사 기획서, 행사장 배치도,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행사 착수 계획과 일정표 그리고 행사 수행자 명단 산출 내역서를 보고를 하는데 어차피 했을 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면 이제 발주기관의 윗분들이 이거는 좋고 요거는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 요거는 요런 방향으로 해서 또 피드백을 줍니다. 그 피드백을 시작으로 다시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실행 계획서를 바꿔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 행사 준비입니다. 계약일부터 이제 행사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행사 홍보물 기획, 제작, 발송, 설치, 그리고 행사 홍보, 참가자 동선 및 관리 계획 수립, 행사 준비물 임대, 제작, 구매, 그리고 행사장 및 시설 장비 확인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리고 담당 부서에 있는 담당자 플러스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그 팀들한테 지속적인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 보고서가 바뀔 때마다 계속 보고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제 기관에 가서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또 PT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사 전까지 계속 반복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행사 중간 보고가 들어가죠. 계약 체결 이후 매주 1회 기획 회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사 계획서 상의 진행 상황 보고를 하고 참가 기관 담당자 회의 1회 포함 전시장 및 부스 내부 시뮬레이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간 보고를 해라 뭐 이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2, 3번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행사 총 점검해서 행사 개최 1일 전에 행사장 및 시설 장비 준비 상태를 총 점검을 하고 행사 무대, 대회장 및 기타 장비 설치에 대한 그리고 행사 리허설 개최 준비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날 세팅이 되어 있는 현황과 세팅하기 전과 세팅이 되고 난 뒤에 보고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행사 리허설은 행사 개최 전일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행사 진행을 위한 리허설을 실시를 하고 행사장 및 시설 장비 준비 상태 최종 점검입니다. 그래서 4, 5번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행사 개최를 하고 행사 개최를 할 때 이제 행사 개최 및 진행 지원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사 최종 보고는 이제 행사 완료일로부터 15일 내, 아까 결과 보고서도 15일 내에 제출하라고 했죠. 그래서 행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최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 행사 동영상, 사진, 앨범, CD 자료, 이거는 이제 아웃풋으로 다 달라라는 얘기고요. 행사 제작 물품의 샘플 및 사진 자료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전체 행사 및 주제간별 참관 인원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행사 운영 설치 및 장비 목록과 결산 내역도 첨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신문, 방송, SNS 등 언론 보도 내용도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바라봤을 때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제출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행사 결과 보고서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진행을 할 때 이 데이터는 무조건 챙겨야 돼. 왜? 행사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챙겨놔야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부스별 인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면은 그 담당자들한테 오는 사람들 뭐 대장을 써라든지 아니면 카운트에서 몇 명 왔는지 뭐 이제 대략적인 산출이라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은 걸 저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허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결과 보고서에 들어갈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되는 전담 스텝을 한 명씩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 오늘 끝나면 요거 다 걷어와서 그 컴퓨터에 데이터로 입력을 시켜. 아니면은 원본이 필요하면 스캔까지 다 떠서 파일로 들고 있어. 왜? 행사장에서 바쁘면은 서류가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백업 데이터를 전산화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중에 좀 일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뭐 신문 방송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네이버나 뭐 이제 포털을 통해서 이제 기사 검색을 하게 되면은 기사들이 쭉쭉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총 어느 신문사에서 몇 건이 어떠한 타이틀로 이제 게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결과 보고서에 반영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 및 문제점 부분은 이것도 쓰는 요령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행사를 했을 때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걸 다 써버리면 우리가 행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를 엄청 많이 쓰고 안 좋은 것도 이제 몇 개 뭐 작게 쓰는데 안 좋은 거를 쓰는 사유가 대행사의 사유가 아닌 이제 상황적인 사유 아니면은 이제 뭐 예산에 관해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뭐 저희가 쓰는 거니까 저희한테 불리하게 쓸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쓰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행사 착수 보고부터 최종 보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업 수행 일반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뭐 앞서 했던 얘기들하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 대행 범위가 이제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기획, 섭외, 진행, 행사 준비 일반 사항, 요거는 아까 앞서도 다 나왔었죠. 뭐 이 내용들은 앞서도 똑같은 문구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사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단체 선정에 따른 협약 일반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본 가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련 법령 및 제방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가업 목성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저희가 말한 거 다 지키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게 진행을 하고 뭐 안 되는 거는 협의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 뭐 이 내용이고요.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발주 기간에 이 행사의 담당 PM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 PM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회사의 뜻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PM이 갔을 때 즉답이 힘든 경우는 회사에 가서 대표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결정을 미뤄도 상관은 없어요. 그 제안서는 총 사업비를 뭐 2억 7천 뭐 한 2억 8천 정도 이내로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 안으로 하고 제세 뭐 세금 부가가치세 등 운영진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 금액이 더 이상 줄 수는 없으니까 이 금액에 맞게끔 제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진 행사 내용 등이 가업 수행상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면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제안서 내용이 다 허위인 게 발견될 경우 또는 이제 대행사가 위에 있는 범위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안 한다라고 볼 경우에는 업체를 뭐 최악의 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다. 뭐 거기에 대한 단서를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사전 보고 및 승인인데요.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뭐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죠. 당연히 승인을 받고야지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된다.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각각 가위 이제 발주처가 되겠죠. 저희가 을이 되는데 을의 이제 범위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은 가업 수행 기준 및 사업자 이행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관계 규정 및 가업 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가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의 모든 과정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육 상담 캠프 운영 관리 등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때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PM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정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 발주처에서 PM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더 이제 잘하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무조건 응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시행입니다. 사업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는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행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행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운영진 관계자 및 이용, 어린이, 시민 포함의 피해를 보상하는 행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그 대인 1억 이상, 사고당 2억 이상, 대물 1억 이상, 구내 치료비 1인당 100만원 이상, 사고당 1000만원 이상에 가입을 해야 되고, 행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대행사가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행사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행사보험도 보장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행사보험을 드는 게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싼 걸로, 보장 금액이 낮은 걸로 들면은 비용이 싸지지만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이상이라는 정확한 보장 금액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사업자는 본 사업이 언론 및 방송 매체 등에 보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사에 부산 시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어떻게든 사람들 많이 와야 되고, 많이 오는 과정에서 언론의 기사가 됐든, 좀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 라디오 광고가 됐든, 또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됐든, 어떻게든 비용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달라라는 내용이고요. 사업자는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이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당연히 지도 감독의 역할을 가진다라는 내용이고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에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행사와 관련한 사업자의 사무 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법을 어기고 이러면은 제재를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내용이겠죠. 과업의 변경입니다. 사실 제안서대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게 거의 1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바뀌고, 왜냐면 가업지시서를 보고 이해했던 저희의 행사와 그리고 발주 담당자가 발주처에서 생각하는 이 행사의 모양이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업이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가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가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가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업 내용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청구 없이 가업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에서 가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업량 증감이 발생하여 가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가업이 바뀌면 비용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업 내용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일식으로 표현했던 거 안에서 다 진행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량이 바뀌었다. 원래 100개 하기로 했는데 뭐 이게 300개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가를 저희가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비비라는 게 이제 발주 기간마다 있긴 한데 그 예비비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 게 발주 기간 담당자들의 그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뺄 거랑 얘기해서 서로 절충해서 처음 계약했던 금액 내에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뺄 게 없는 상황에서 더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럴 때는 이제 뭐 추경을 조금 더 요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계약 금액 외에 뭐 500이면 500 정도를 더 드릴 수 있다. 그럼 그 금액 내에서 정리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 해석 부분입니다. 가업 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가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 기관과의 의견이 달리할 경우에는 주관 기관에 과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의도로 이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이견이 나눠지는 그러한 문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그 가업 지시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이제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제안서 쓰는 과정에서는 이제 궁금한 문구가 있으면은 전화해서 확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상호 협력 부분인데요. 쌍방은 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 섭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자는 이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재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행사를 하면서 크게 이러한 상황들이 뭐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뭐 간혹 가다가 뭐 발생을 하는 뭐 저희 회사는 없었지만 다른 회사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사가 모두 다 비용을 이제 떠안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제3자에게 이 행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지체 없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발생하진 않는데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이 행사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행사지 마이스플랜즈의 행사라는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그러한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은 하지만 최대한 맞춰서 이제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조치가 발생을 해서 그 발주 기관에서 그 비용 처리가 나갔다 하면은 그 금액만큼 대행사에서 발주처로 금액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다음 상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가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등으로 가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인정했을 경우 뭐 엄청 문제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하고 나서 돈 땡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근데 이런 사유가 아니면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집행 및 산출 내역서 제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자는 가업지시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앞서도 뭐 몇 번 나왔던 문구입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또는 정산 시 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 내역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입찰을 참가를 할 때 저희 행사 쪽은 전부 다 총액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행사를 한식으로 할 때 우리가 2억 5천을 하겠다라는 계약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가격 투자를 할 때 산출 내역서를 첨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별 단가를 다 오픈하면서 이래서 우리는 이 금액이 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이제 단가 산정 계약, 그러니까 한 항목당 이제 단가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총액 가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평가를 할 때는 총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평가를 하고 저희가 계약자로 선정이 된 뒤에는 너희가 이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달라. 계약을 한 뒤에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10일 이내 우리가 그 썼던 금액의 근거를 제출해야 된다. 그 근거가 산출 내역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권 및 직접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행사에서 제작한 모든 물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제작하는 것들이 많겠죠. 예, 되게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현수막도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스에 들어가는 현수막 아니면은 그 학교마다 이제 뭐 들어가는 이제 뭐 물자나 뭐 제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이제 조형물 이런 것들이 다 제작하는 물품인데 임대가 아니라 제작을 한 것들은 소유권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달라라고 하면은 갖다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기를 해달라면은 파기를 해야 됩니다. 가업 수행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 등 모든 자료는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은 공동 소유를 하며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사 뭐 포스터로 예를 들게요. 포스터를 디자인하게 되면 이 디자인에 대한 작업에 대한 이제 뭐 소유권은 사실 저희 디자이너한테가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우리 회사한테 있겠죠. 예, 왜냐면 디자이너가 저희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주처도 공동 소유를 하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 포스터 이미지가 아니라 원본 일러스트 파일을 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줘야 된다. 아니면 결과 보고할 때 그까지 다 집어서 원본을 다 달라. 왜냐면 기관에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 행사 때 대행사가 바뀌더라도 작년에 이 이 디자인의 파일로 했습니다라고 그 업체한테 주면은 이해 진전이 빠르겠죠. 예전에는 이러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이제 그 원본 소스는 오픈을 잘 안 해줬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업시설에 명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으로 규정을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한하여 효율적인 위탁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내용만 넣고 뭐 상황 1부터 100까지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 규정대로 진행을 하되 나중에 추가적인 좀 부분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안 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 내용이나 제안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한 경우 제안 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PT 발표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뭐 학생들이 뭐 많이 몰리는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없이 대비를 하겠습니까? 뭐 저희 제안서에 없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를 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인력을 뭐 그때는 많이 뭐 배치를 해서 이제 내부의 운영보다는 외부의 입장 동선 관리를 더 중요시 하겠다. 뭐 또는 아니면 뭐 차단봉을 여유분 50개를 준비해서 차단봉을 쭉 치겠다. 아니면 학교별 이제 그 연락 담당하는 직원을 정해서 그 직원이 그 학교가 오는 시간대를 배분해서 직접 뭐 이제 도슨트처럼 만나서 마중을 하고 들어오겠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PT 하는 사람도 저희 PT자도 자기의 매뉴얼이 없던 건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즉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안서에 없으니까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때 얘기했던 것도 전부 다 그러면 너희가 이걸 한다라고 보장을 한 내용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대행사가 어떤 거를 이제 숙지를 하고 본 용역에 참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주의 사항을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사실 뭐 저희가 제안서를 쓰거나 이제 예산을 도출할 때 크게 참고할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뒤에는 대행사 선정 방법이나 이제 평가 배점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뭐 이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8주차 때는 이제 동영상 시청이 없이 제 강의 자료로 이제 3차 시가 다 진행이 됐고요. 다음 차시 때 이제 평가 방법과 이제 뭐 평가 뭐 기준, 뭐 시간이 더 되면은 이제 뭐 저희가 냈던 서류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로 9주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해서 최대한 빨리 학교에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